정부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기록의 기재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심각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존 2년에서 2배로 늘린 겁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가해 학생이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사실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전형에도 학폭 조치 상황이 반영됩니다. 2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이미 발표된 상태여서 의무화되는 건 26학년도 대입부터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시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꼭 뭐 몇 퍼센트를 반영을 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어떤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우선 즉시 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출석 정지 조치 기간도 크게 늘리는 한편 필요시 학급 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 학교와 피해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년 새 각각 2배로 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법정 쟁송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있어서 명백하게 피해, 명백하게 가해 이런 게 없는 사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쌍방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앞으로 학교 폭력을 해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과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 학생들의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간 맞소송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엔 상담과 의료 서비스 등을 1대1로 지원하는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 인력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졌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이나 전문 상담 기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배치된 상담 선생님들은 기존의 학교폭력 업무나 상담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학폭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가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합의가 된 게 없습니다. 자유를 대학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치 않는 자율이 무슨 자율이죠? 사실상 강제하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형태가 크다. 대학이 소송에 만약에 연루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학폭 대책이 엄벌주의에 쏠려 있는 동안 정작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 부담을 더는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한 책임교사 A씨. 단기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몰리면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3주 동안 14건이 발생을 했어요. 수업 시간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애들 학교 후에도 계속 업무가 몰려오는 거죠.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시작되면 책임교사는 초기 상담만도 수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해서도 개별 상담을 해야 되고요. 또 학생의 학부모님과도 개별 상담을 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2-3번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상담을 해야 해요. 한 학생에 대해서 거의 적게 잡아도 10번 이상은. 지난달 서울시내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진행한 학폭 관련 상담 건수는 12,000건이 넘습니다. 중학교가 6,000건을 넘겼고 고등학교가 3,000여 건, 초등학교는 2,800건 순입니다. 책임교사 한 명이 한 달에 8건에서 9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상담뿐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진술을 받고 회의록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항의 민원도 많다 보니 교사들 사이엔 기피 업무로 꼽힙니다.
탄 돌리기 식으로 1년짜리 피해가는 업무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승진 가산점은 이미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수업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교사가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건 앞뒤가 또 맞지 않는 현장에선 학교폭력 상담 업무를 상담교사가 전담하고 책임교사는 객관적 조사 위주의 업무를 맡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폭 대책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 상담교사의 충원을 38%에서 100%로 시급하게 올려야 되는, 증원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피해 사실 조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청문회와 정책 간담회에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이 지금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문제의 최전선인 학교 현장, 특히 학폭 담당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네, 이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이 법적 분쟁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학폭 사안을 처리할 때 소송을 당하더라도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